폐렴을 대표하는 치료 방법,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고 어깨동무에서 만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소개드릴 어혈침인데요. 어혈침이 어떤 원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인체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피가 잘 돌아야 되죠. 그래서 심혈관계도 있고요. 다음에 신경들이 원활하게 잘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감각들을 느껴야 되죠. 이런 신경순환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산소들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소화기계를 통해서 몸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골격계가 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는 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건강하게 유지될수록 우리 몸 신체는 건강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혈침은 심혈관계통에 특별한 효과들이 있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피가 돕니다. 이 피라는 건 상당히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뭐 피로 맺은 위험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피라는 게 상당히 고대부터 좀 신성하게 여겨졌는데요. 이 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영양물질과 호흡가스와 노폐물, 혈구, 수분, 보호 및 조절을 위한 화학물질 등으로 이루어진 혈관을 따라 도는 복잡한 액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다소 애매하죠. 복잡하대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혈액 속에는 정말로 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인자들이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요. 마치 바닷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들이 지금에서야 새로 발견되는 그런 생물들도 있는 것처럼 혈액 안에는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구 성분, 또 하나는 혈장 성분인데 이 혈구 성분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입니다. 백혈구는 면역, 밖에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 탐식작용을 하면서 몸체를 복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적혈구가 산소를 온몸에 있는 세포에다 전달하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바깥쪽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은 혈관 안을 쭉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상처가 더 이상 피가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상처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장 성분의 9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관을 이렇게 잘 흘러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혈장의 한 10% 정도가 고형 성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10%를 여기다 갖다 딱 붙이면 정확하게 물반, 건더기 반 이렇습니다. 혈액이라는 게. 그래서 혈액이 좀 묽은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진한 사람들도 있는데 혈액이 혈구 성분 이런 건더기들이 많아지는 것도 진해지는 거죠. 우리가 좀 너무 과식을 하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래서 진해지기도 하고요. 혹은 물이 부족해도, 물이 쫄아들어도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너무 부족해도 혈액은 좀 진해지게 됩니다. 일단은 고형 성분 10%를 분석을 해보면은 조절 단백질이 한 15%를 차지를 해요.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항체라든지 우리 몸에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무기물질들이 한 9%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전해질을 일으키고요. 대사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유기물이 한 6% 정도예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지방이나 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물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표물질은 특이하게 이런 갑상선 암만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이제 높아진다든지 몸 안에 어떤 염증 수치가 높아질 때 어떤 특이한 지표물질만 또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죠. 한 70% 정도는 혈장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알부민이 몸의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글로불린은 면역 계통에 작용을 하고요. 피브리노겐은 혈소판이 제대로 응집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만 자기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모자르게 된다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또 상처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상처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좀 잘 돌아야 되는데 피는 무엇이 돌릴까요?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심장에 대한 생리를 먼저 좀 퀴즈를 내볼게요.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이따가 포옹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옹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심장은 휴식 상태를 기준으로 1분에 몇 번을 뛸까요? 포옹 받기가 싫으셔서 얘기 안 하시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줄 몰랐네요. 1분에 한 60에서 80회 정도를 뛰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피가 혈액이 몇 밀리리터 정도가 나갈까요?
심장이 한 번 이렇게 꼭 수축을 하면은 혈액이 몇 밀리리터 정도 나갈까요? 네, 아무도 시도를 안 하시네요. 네. 대략 한 번에 80ml 정도의 혈액이 나갑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우유 200ml의 한 절반보다 조금 안 되는 양이 한 번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전체 혈액량은 60kg 정도 되는 성인을 기준으로 몇 리터 정도 될까요? 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대략 5리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많다고 여겨지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적네 싶기도 할 텐데요. 이 5리터 정도의 혈액이 한 80%, 70% 정도로 떨어지도록 우리 인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혈액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문제예요. 심장에서 빠져나가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5초? 5초, 정말 빠르네요. 네, 45초에서 한 6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혈관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줄로 이으면은 지구를 한 6바퀴, 7바퀴 정도 돈다 그래요. 혈관 길이가 상당하죠. 근데 그 기다란 길이를 60초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자,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면은 1초라도 빨리 돌면 상당히 혈액순환이 원활할 거고요. 조금이라도 늦게 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45초에서 60초 차이라 그러지만은 이거를 하루에 10만 번을 수축을 한다 그러니까 1초의 차이도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죠. 마치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와 같이 혈구들이 이 혈관 안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이 힘만 가지고 과연 혈액이 이렇게 빨리 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5톤 정도의 힘을 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심장에 5톤 정도 힘을 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빵 터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그렇게 큰 힘을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피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죠. 왼쪽부터 대동맥, 동맥, 모세혈관, 정맥, 대정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빠져나서 대동맥을 올라갈 때 가장 혈압이 높다가 점점점 혈압이 떨어져서 대정맥까지 오면은 심장 가까이 오면 혈압이 거의 압력이 없어요. 혈관 안에는. 음압에 의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죠. 혈류 속도는 심장에서 빠져나가서 대동맥에서 가장 빠르고요. 모세혈관에서 속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속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전체 혈관을 이렇게 쭉 펼쳤을 때 면적을 보면 대동맥이 가장 적어요. 모세혈관이 압도적으로 넓죠. 그리고 정맥이 그 다음으로 또 좁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동맥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포로 혈액이 공급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그 혈액은 정맥으로 모여서 우리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동맥에 있는 혈관 압력이 한 30 정도 돼요. 교질 삼투압은 25 정도가 됩니다. 혈관 안에 아까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백질 때문에 저쪽에 있는 혈액이 이 혈관 안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삼투압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은 한 25 정도예요. 동맥 모세혈관압이 삼투압보다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동맥 모세혈관에서는 스며 나옵니다. 혈액이. 그래서 점점 혈액이 스며 나왔다가 정맥 모세혈관압은 압력이 낮아요. 삼투압이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정맥 쪽으로 혈액이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자, 요 힘들을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이 많은 모세혈관들의 그 삼투압을 다 더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순환을 시키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생리학자들은요, 심장이 혈액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 혈액을 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삼투압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게 되면 혈액의 순환 속도에도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오래 머무르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게 될 거고요. 혈액은 아주 까맣게 변할 거예요. 여기에서 빠르게 이게 혈액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도 아주 붉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질환들을 우리 고전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혈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가 죽었다, 죽은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은 피라는 해석이 상당히 애매해요. 야, 혈액이 뭐가 죽어? 우리가 시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피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게 되게 좀 논란의 거리가 많은데 현대적인 언어로 어혈을 설명을 하자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혈관 안을 순환하는 피가 아니라 혈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피를 어혈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 안을 잘 돌아다니지만 혈액이 너무 끈끈해져서 점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점도가 높은 혈액을 또 어혈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에 한데
꽉 맞았어요. 부딪혔어. 어떻게 돼요? 멍이 들죠? 왜 멍이 들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바깥쪽으로 흘러나왔죠. 그러면은 혈관 사이, 근육 사이, 이 조직 사이사이에 이제 혈액이 고이게 된다. 그게 멍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머리 이렇게 꽉 부딪혀가지고 볼록 튀어나와 본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며칠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멍이 새파래지죠. 근데 그게 거기 가만히 있나요? 점점 이렇게 중력 따라 내려오죠. 해서 눈이 이렇게 파래지고 얼굴도 번져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변하죠. 그래서 다친 부위에서 혈액은 점점 내려와요. 왜? 혈관 안을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중력을 따라서 밑으로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어혈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은 우리 몸의 가장 밑에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서 있을 때 가장 밑에 뭐가 있죠? 발바닥이 있죠. 그리고 손이 있죠.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들이 많아요. 왜? 거기에 어혈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혈들을 마치 만년필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만년필 전체에 있는 잉크가 만년필 쪽으로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어혈침처럼 이렇게 사지말단을 계속해서 자락을 해주다 보면은 이렇게 조직 사이에 고여있는 어혈들이 점점 바깥쪽으로 전부 빠져나오게 되는 시술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정상적인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형 성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차가 정체가 심해지는 것처럼 속도가 많이 늦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혈구가 파괴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어혈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혈이 왜 생기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살짝 부딪혀서 살짝 생긴 멍은 우리 몸에 있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탐식세포가 전부 다 잡아먹어서 청소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대량으로 어혈이 발생이 됐을 때예요. 가령 사고를 당하거나 낙상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배를 째고 수술을 하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유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생기게 되고요. 한꺼번에 너무 다량의 어혈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마크로파지가 전부 다 깔끔하게 100% 청소를 못하고 일부가 좀 남게 돼요. 그럼 이것들이 남아서 우리 빈 공간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혈관 사이, 신경 사이, 조직들 사이, 관절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의 흐름들을 좀 많이 방해를 하겠죠. 내가 나이가 젊고 컨디션도 좋고 순환이 잘 될 때는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좀 순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 내가 나이가 들면서 좀 순환력도 떨어지고 비력도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20년 전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한테 허리를 한 대 꽉 맞고 그때 으악! 쓰러지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서 내가 거기가 이제 너무 쑤시고 아파 죽겠어. 특히 어떨 때 쑤시고 아파요? 날씨가 흐리려 그러면 미리 아프고 밤에 자려 그러면 욱신거려가지고 못 자겠고. 자, 이게 다 이제 어혈의 표현이에요. 내가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한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요. 날씨가 흐리면 맑은 날보다 좀 순환이 안 되죠. 움직이면 좀 순환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순환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혈의 특징입니다. 좀 너무 많이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고열에 시달릴 때도 어혈이 좀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종 순환장애들이 일으켜요. 대표적인 게 통증이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근데 뚜렷한 원인이 없이 날씨가 흐리면 미리 날고지하듯이 일기예보도 하듯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요. 좀 화끈거리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디에서 아프냐면은 관자가 들어가는 데서 아파요. 자, 우리 관문이라고 하죠. 넓은 데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은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데서는 열심히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이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관이라는 게 붙는 데가 어디예요? 관절이죠. 이런 데서 아픈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관절은 상당히 순환이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관절들이 좀 욱신거리고 아픈 것들,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어혈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이 우리 흔하게 이제 부항을 뜨기도 합니다. 부항을 뜨면 그 국소적으로 있는 어혈들을 풀어낼 수는 있는데 주변에 있는 어혈들이 또 다시 보이겠죠. 그리고 음압을 걸어가지고는 빼다 보니까 약간 좀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억지로 피를 빼면은 약간 좀 이렇게 탈진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혈침은 조금 달라요. 아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만년필 속에 있는 잉크를 빼듯이 사지말단으로 몸에 전체적인 어혈들이 흘러나오도록 조금씩 이제 빼낸다 그랬잖아요. 빈혈인 분들은 어차피 찔러도 피가 잘 안 나와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찔러봐야. 네, 근데 이제 점점 순환력도 좋아지고 이러면요, 점점 이제 몸이 좋아지는 데 비례해서 혈액량들도 좀 증가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피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이제 점점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초로 순환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상당히 까맣게 나와요.
까맣다는 얘기는 혈액 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점점 이제 좋아질수록 피가 빨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빨갛다는 거는 혈액 교체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죠. 모세혈관에서 잘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군데 뭐 이런 데만 좀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골고루 이제 잘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부만 순환이 되던 게 이제 전체적인 순환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혈침이라는 거는 침 자체가 순환을 시키는 치료적인 효과도 있지만 피가 나오는 상태를 잘 관찰을 해보면은 이 사람 몸이 지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가 잘 나올수록 피가 붉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몸의 전반적인 증상들도 다 같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순환장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고혈압이죠. 어딘가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압력을 높여서라도 혈액을 더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군침법이 특별히 이 혈압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2007년도 제가 지금보다 13살이 젊었을 때 썼던 연구 논문인데요. 한국한의학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고군침, 어혈침이 6번 정도 시술할 때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수축기 혈압이 대충 15 정도, 이완기 혈압이 한 10 정도 떨어졌다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 자체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자, 한의학에는 몇 가지 명제가 있는데 혹시 읽으실 수 있죠? 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다. 해석을 하자면은 잘 통하면은 통증이 없고 잘 통하지 않으면은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딘가 아프다, 시리다, 저리다, 땡긴다 여러 가지 이런 이상 감각들이 느껴지는 것은 충분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혈침을 통해서 그런 순환이 점점 개선이 될수록 여러 가지 이상 감각들을 우리는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죠. 침을 맞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침이 0.8mm 상당히 굵습니다. 다른 일반 침에 비해서. 해서 침구멍이 좀 크게 남아요. 이게 닫히는 데까지 일반 침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 3시간, 좀 나이가 드시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침구멍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탕에 들어가거나 여러 공동으로 우리가 쓰는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날 하루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침을 맞고 나면은 침 기운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몸살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몸살이라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몸살의 어원을 보면 몸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순환이 안 될 때 우리 몸은 근육을 수축이완 시키면서 혈관을 꾹꾹 짜주면서 몸의 순환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전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도 우리 몸살 나면서 한번 이렇게 몸살이 풀리고 난 때쯤이면 몸이 상당히 많이 개운해져 있죠. 침을 맞고도 몸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순환이 잘 안 되던 분들은 막 몸살을 일으키면서 몸의 순환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몸살을 멈춰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그럴 때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북어국 같은 거 좀 끓여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몸살이 풀릴 때쯤이면은 와 개운하네 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씩 침 맞고 나서 그 자리가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오셔가지고 침 잘못 놓은 거 아니야? 내 혈관을 당신이 건드린 거 아니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침을 찌르다 보면 혈관을 찌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멍이 들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침구멍을 통해서 어혈이 다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순환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침구멍이 미리 닫히고 이 피를 잘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여있는 피가 이렇게 멍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순환이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멍이 잘 안 들게 되는데 초반에는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멍이 좀 들 수 있어요. 멍이 든다는 자체가 침 치료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